네, 미국 증시 분위기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는 월가 월부 월스트리트뷰 요약 영상 보고 오셨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저희가 미국 현지로 바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증시 움직인 주요 이슈들 같이 짚어볼 텐데요. 저희가 오늘은 전화 연결로 데이비드 리 테일러 투자자문 CIO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CIO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 서학개미의 길라잡이 역할을 해주시면서 또 많은 인기 얻고 계신데 미국 형님 맞으시죠? 예. 네, 미국 열심히, 형님의 월가 월부 네.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간밤에 미국 증시 분위기 좀 전달해 주시죠. 미국 증시 분위기는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반 대중이 보는,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보는 미국 시각이랑 기관이 보는 시각이랑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 투자자들이 보는 미국 시각은 마치 미국의 은행권들이 굉장히 어떤 위기에 있지 않느냐라는 공포심이 굉장히 확대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투자자들이 굉장히 좀 힘들어하시는 것 같고, 마치 이제 내일이라도 당장 미국의 은행 뱅킹 시스템이 이렇게 폭망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이런 것들이 좀 넘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기관에서는 이렇게 미국에 있어 뱅킹 시스템에 저가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고 봤기 때문에 오늘 뱅킹 스틸 이래서 탑 10 뱅킹으로 쳤을 때는 메일 린치,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다음에 골드만삭스가 전체적인 뱅킹 시스템이 다시 폭등을 하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기관에 속해 있고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이 일반 대중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랑 약간 차이가 있어서 그렇게 미국의 경제 전체 전반적으로 이렇게 위험 요소는 있지만 그렇게 크지는 않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은행주에 있어서 개인과 기관의 온도차 말씀해 주시면서요. 개인들에게서는 특히 그 공포심 느끼는 것 같다. 그리고 기관에서는 저가 매수의 기회로 본 것 같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골드만삭스 탑 10 은행주들 그래서 폭등 양상에 나왔다는 설명까지 해 주셨는데요. 그 외에 또 주요한 이슈들 뭐가 있었을까요? 아무래도 미국의 한 차례 좀 FOMC 미팅이 곧 있을 예정이죠. 모든 시각들은 이슈들은 지금 현재 과연 미국의 중앙금리가 얼마나 올라갈 것이냐라는 것 때문에 아무래도 CPI 지수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오늘이죠. 오늘 2월 CPI 만스를 봤을 때 0.4% 정도가 올라서 작년 대비해서 한 6% 정도 상승을 했고. 2021년 9월 이후에 가장 낮은 상승률이 예상을 했는데 예상대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에는 0.5, 2월 발표는 0.4로 물론 연준에서 목표했던 2%대는 아니더라도 아직 높지만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또 그런 센티멘탈이 있죠. 그래서 이제 오늘 전체적인 폭등 시장에서 다시 반등하는 오늘 하루였어요. 그래서 하루하루 올라간 거 내려온 거에 대해서 크게 저희는 염려를 하지는 않습니다만 0.25가 올라갈 것이다. 아시겠어? 25 베이스 포인트를 올릴 것이다라고 하는 시각들이 70%, 0.5 아니다. 그보다 높은 0.5% 정도가 올라갈 것이라는 것이 한 30% 가까이. 나머지가 심지어는 0.75도 올라갈 것이 아니냐. 이제 약간 희박한 그렇게 올라갈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지만 대충 저희가 70-80% 선에서 0.25만 올라갈 것 같습니다. 올라가긴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네, CPI가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 것으로 나오면서 어젯밤 미국장 분위기 좋았다고 말씀을 해주셨죠. 또 시장의 등락에 일희일비하지는 않는다고 하셨는데요. 미국 금리가 결정되는 23일 다음 주까지 FOMC 회의까지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우려감이나 아니면 그런 가능성들은 열어둬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 해봤습니다. 이외에 또 어떤 이슈들을 좀 주목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의 펀더멘털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사실 그래서 미국의 지금 사실 일자리 수를 보면은 실업수당 신청자 수는 이제 점점 떨어졌다가 저번 주 아무래도 이번에는 좀 비슷한 수준, 그러니까 그 개걸음을 할 것으로 보이고 또 일자리 수는 좀 늘었어요, 좀 더. 그 다음에 그 대신 약간 믹스 시그널인데 일자리 수는 느는데 그 임금은 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판단하기 굉장히 어렵고 힘드시겠지만 저희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미국의 그 전체 실업률이 3.6% 내외입니다. 그러니까 역대급 이렇게 적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지. 일부 은행, 특히 실리콘밸리 뱅크는 여러분들 걱정 안 하셔야 되는 것이 일반 기본적인 뱅킹 시스템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그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은 지금 없기 때문에 다시 그래서 PE에 투자를 많이 하는 회사고 PE 특히 이제 벤처 캐피탈이 이제 PE의 한 부분이겠죠. 많이 투자가 되고 거래가 많은데 사실 중앙금리 인상이 있는 상황에서는 사실 나스닥이 폭락을 했듯이 중앙금리가 올라갈 때는 IPO 시장이 굉장히 약해집니다. 왜냐하면 모든 벤처 캐피탈들이 레버리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중앙금리가 높아졌다는 얘기는 IPO 들어가는 확률이나 IPO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적고 설사 올라갔더라도 펀드레이징이 30%에서 40% 좀 줄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IPO 시장, 뱅킹, 인베스트먼트 뱅킹 쪽은 사실 안 좋다라고 제가 투자자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뱅킹에서 빠져나가라.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알았었으면 참 좋은 기회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미국 경제 전반적으로 볼 때는 S&P 500을 기준으로 볼 때 스포트 라인이 3,930톤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하로 좀 물론 떨어졌지만 반등도 그만큼 됐기 때문에 그렇게 연말까지 아주 폭발적으로 올라가지는 않겠지만 좀 우리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경기는 현재 견고한 상태다라는 말씀과 함께요. 은행권 SVB 사태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라는 전망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투자은행에 대해서는 전망 그렇게 좋지 않을 것 같다라는 부분까지 짚어주셨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도움 말씀해 주신 데이비드 리 테일러 투자자문 CIO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